가장 좋은 세안법은 피부 겉에 있는 노폐물과 세균만 딱 걷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하시거나 아니면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져요. 세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닥터블랑 채널을 운영 중인 김현준 원장이라고 합니다. 4가지 정도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헤어밴드 많이들 안 하시는데 헤어밴드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을 할 때 놓치는 부분인데요,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지저분해지는 건 우리 얼굴뿐만이 아니죠. 머리카락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특히나 세안을 할 때마다 머리를 보통 감지는 않는데, 저도 머리가 길었을 때는 머리 감고 말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세안만 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하지만 세안을 하고 보습크림이나 로션 이런 거를 바르기 전까지는 우리 피부 장벽 굉장히 순결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게 되면 세균들이 피부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헤어밴드를 꼭 착용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 방법은 손을 무조건 먼저 씻어주시기입니다. 클렌징 폼도 비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한꺼번에 손으로 씻고 그 거품으로 얼굴을 닦으시는데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이후에 세안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충분한 거품 그리고 유화시키기입니다. 요즘 클렌징 폼이나 오일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이중 세안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둘 다 충분하게 거품을 만들어주고 유화를 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클렌징 폼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클렌징 폼을 쓰게 되면 거품이 좀 생기게 되는데, 손에 짜고 바로 얼굴에 바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 주셔야지 모공 사이사이에 껴있는 노폐물까지 거품이 들어가서 세척이 되기 때문에 꼭 거품을 만드시고 얼굴에 바르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클렌징 오일은 거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유화를 충분히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 유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얼굴에 오일이 남아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화도 충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이중 세안하기입니다. 요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부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는데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선크림도 바르고 나서 제대로 닦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큽니다. 얼굴에 남아있는 선크림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같은 제품으로 1차 세안을 하시고 이후에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주셔야지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거죠.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클렌징 밤이니 클렌징 오일이니 클렌징 밀크니 뭐 이렇게 너무 많아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차 세안은 오일과 계면활성제가 섞여 있는 제품을 쓰는 세안입니다. 클렌징 밤,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같은 제품들을 쓰게 되고요, 밤, 오일, 크림, 로션, 워터 순서대로 오일의 함량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오일의 함량이 적어질수록 세정력은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피부에 자극이 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함이 너무 심한 분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밤을 바로 쓰시기보다는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워터를 먼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오일 함량이 높은 클렌징 제품을 쓰시면 모공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좀 많은 분들은 클렌징 워터나 로션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2차 세안은 클렌징 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분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수성 세안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거품을 충분히 내셔서 얼굴에 남아있는 잔여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네, 있어요. 제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가장 좋은 세안제 좀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피부에도 MBTI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최고의 세안제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피부도 다양한 유형에 맞게 본인에 맞는 세안제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유형은 트러블이 좀 많이 나고 피부가 쉽게 빨개지는 민감성 타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화장품 바꾸시면 바로 피부가 뒤집어진다, 뜨거운 데만 가도 쉽게 홍조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입이에요. 이런 분들은 세정력이 지나치게 좀 센 세안제를 쓰시면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세안제는 약산성 세안제입니다. 피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피부 각질층은 약산성, pH가 한 4.5에서 5.5 정도입니다. 너무 알칼리성이 강한 제품, 즉 세정력이 너무 센 제품을 쓰게 되면 피부 장벽의 산성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세균이 쉽게 들어와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피부가 건조한 건성 피부입니다.
이분들도 앞에 말씀드린 민감성 피부랑 좀 비슷합니다. 세안을 하고 나면 얼굴이 항상 당기고 막 쫙쫙 갈라지는 분들, 그리고 겨울철만 되면은 종아리나 뭐 팔 아래쪽 부분이 그물처럼 하얗게 트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건성 피부예요. 이런 분들은 피부 장벽 위에 얇은 피지가 있는 유막층이 있는데 이런 층이 굉장히 얇아서 피부 장벽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지성, 그리고 트러블이 잘 안 나는 피부입니다. 이런 분들은 축복받은 피부 타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약산성 세안제가 아닌 중성 세안제나 알칼리성 세안제, 비누 같은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뽀득뽀득 피부가 씻겨나가는 느낌이 드는 세안제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세안제들이고요. 하지만 쓰시다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는 것 같다, 피부가 빨개지는 것 같다 하시면 그때 약산성 세안제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는데도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순한 효소 세안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안을 하시고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안을 하시고 수건으로 얼굴을 너무 빡빡 문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에 마찰이 가해져서 장벽이 더 심하게 벗겨지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을 닦으실 때도 되도록이면 톡톡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두 번째는 세안을 하시고 바로 보습해주기입니다. 세안을 하고 나면 우리 피부에 있는 얇은 유막층이 같이 벗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바로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 같은 장벽을 한 겹 더 씌워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피부 밑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하는 걸 막아주고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세안을 하시고 귀찮다고 30-40분 정도 방치를 하셨다가 로션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습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기입니다.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보습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즘 보습제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로션, 앰플, 에센스, 크림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다 피부에 좋은 성분들은 맞지만 이걸 다 바르면 과유불급이 됩니다. 너무 많은 제품을 동시에 바르게 되면 우리 피부가 쉽게 말해서 숨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요. 모공을 아무리 막지 않는 제품 성분이라고 해도 이렇게 겹겹이 바르게 되면 모공을 막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관리는 화장솜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이 화장을 닦는 느낌이 좋아서 닦는 토너를 포기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피부 유형 중에서 저항성 피부인 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민감성 피부나 건성 피부인 분들이 화장솜을 계속 쓰시다 보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손으로 약한 세기로 문질러주는 토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4가지 정도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남들 따라서 하는 본인에 맞지 않는 세안을 하는 겁니다. 내 피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TV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세안을 하니까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해서 본인의 피부 타입도 모르시고 그저 따라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혹시 MBTI 아시죠? 우리 피부에도 MBTI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성, 지성, 민감성, 저항성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을 싸그리 무시하고 획일화된 세안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세안 방법은 너무 자주 하는 세안입니다. 저같이 땀 많이 흘리는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시고 찝찝하다고 하루에 3-4번씩 클렌징 폼 이용해서 세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세안은 세균 이런 거를 닦아내는 역할도 하는데 피부 장벽을 어느 정도 벗겨내는 기능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자주 세안을 하시면 피부 장벽이 점점점 약해져서 다른 자극에도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씻는 세안도 좋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안 좋은 세안 방법은 물로만 세안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랑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세안을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안 좋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아셔서 세안을 자주 하지 않고 물로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아침에 한 번 정도 물로만 하시는 거는 괜찮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녁에도 물로만 닦으시는 분들이에요. 하루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하시고 피부에 온갖 노폐물이나 뭐 미세먼지 이런 게 쌓여 있는데 그거를 물로만 닦으시면은 노폐물이나 먼지는 대부분 다 기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닦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주무시게 되면 주무시는 내내 균들이 얼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안 좋은 세안 방법은 비누로만 세안하는 방법이에요. 비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폼 클렌징 같은 세안제에 비해서 알칼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세안제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만 세안을 하시면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이 될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4가지가 대표적인 안 좋은 세안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피부를 망치는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개선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닥터블랑 김현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